가장 위험한 순간은 최저가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최고가죠. 그러면 가장 위험한 최저가의 그 위험이 낮아지려면 그 전저점 최저가에서 시간이 멀어지고 높이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저점이 한 6월 말 7월 초였으니까 그래도 한 2, 3주 지금 버티고 있고요. 일단 또 1차적으로 다음 주에 위기가 있죠. 대표님, 보야씨 왔어? 어디 골프 치러 가세요?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하니까 오늘 약간 휴가 복장? 선물 받았습니다. 골프 모자랑 골프 옷이랑 해서 요즘 좀 약간 트렌디하게 나오는 말본이라는 골프 웨어인데요. 요즘에 좀 골프장에서 이 옷 입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또 뱅뱅상으로 회사 근처에도 한 몇 달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미국 본사더라고요. 우리나라 브랜드인가 싶었는데 미국 본사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지수는 오늘 뭐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게 반반 같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종가만 보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하루죠. 왜? 거래소가 0.6% 오르고 코스닥이 1%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은 하루예요. 또 뭐 시가총액 탑10 안에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고 오르는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하루인데 그 아침부터의 과정이나 아니면 뭐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과의 비교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아쉬운 하루죠. 왜냐면 일본은 2% 이상 완전히 강한 상승 양선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1.56% 갭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음선 마감을 한 하루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안 떨어지는 게 어디야 뭐 이런 요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지지만 않아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요즘이니까 오늘은 떨어지기는커녕 올랐으니까 좋은 하루인데 조금은 아쉽다. 봉차트의 모습이 음선의 몸통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하루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이평선의 위치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자연스러운 이평선의 수렴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 5일선, 21선은 이제 버틸 것이고 60일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60일선과 어느 지점에선가 만날 것이고 만나기 전에 저는 2400을 거래소 안착을 했으면 했는데 오늘 안착 찬스였는데 일단 오늘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2400 도전했습니다. 장중에 2300, 2400 살짝 뚫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800 도전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거래소 2400, 코스닥 800을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 등반해야 될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안착을 해서 거래소 2400, 코스닥 800에 안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 떨어지는 61선이 쫙 오면은 그때 이제 살짝 또 뛰어넘고 이렇게 약간 허들 경기하듯이 이평선의 분석은 그런 거예요. 완전 정배열일 때 좀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 어디에서 지지를 해줄 것인가 또는 역배열에서 상승을 하면 어디에서 걸릴 것인가 아니면 걸리지 않고 뚫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지수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오늘 이틀 음선 나왔지만 뭐 그 음선을 크게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틀 동안 상승이 너무 좋았고 이 정도는 쉬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쉬면서 여전히 6만원은 지켰죠. 6만500원. SK하이닉스 2,000원 상승하면서 10만원 이상에서 안착하려는 노력들. 삼성 SDI 2.57% 상승했고요. LG화학 3.55% 상승. 오늘은 사실 업종으로 제일 강한 업종 하나만 꼽아봐 그러면 금융주예요. 왜냐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압도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우리 증시도 약간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동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KB금융 4% 상승, 신한지주 2% 상승, 크래프톤이 오늘 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5% 상승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늘 시가총액 대장주의 상승에서 그 쫄개주들의 상승을 기다려볼까? 뭐 이런 전략들. 그래서 게임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진짜 확실히 오늘 압도적이네요. 뭐 거의 금융주는 일단 1, 3%씩 올랐네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한 3% 오르는 차트 좀 중요한 위치에서 괜찮게 오른 모습이었고 LG이노텍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좀 반등 주는 모습 정도까지 보면 이 정도 보면 거래소 대형주들의 웬만한 흐름들은 말씀드린 것 같네요. 강원랜드 3% 상승. 강원랜드 한번 가보고 싶다. 예전에는 제가 꽤 갔었어요. 뭐 무슨 도박을 하러 막 자주 간 게 아니고요. 강원랜드에 하이원 리조트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겨울에 스키도 타고 1년 두세 번 갔던 것 같은데 2번, 3번? 근데 안 간 지 뭐 한 3, 4년 된 것 같네요. 가면은 그런 게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강원랜드는 테이블 게임이라 그러죠. 테이블 게임에
앉을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도 올랐고 뭐 종목들도 오른 종목이 더 많이 맞습니다. 거래소 630대 228, 코스닥 917대 464니까 상승 종목이 2배 이상 많죠. 한 3, 4개 갖고 있으시면 2, 3개가 오른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인데 음선의 몸통이 길어서 좀 아쉽다 정도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거래 대금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이 어떤 게 있어 라는 걸 보는 이유는 돈이 어디에 모이고 있어 라는 거라 그랬고, 돈이 모여야지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조 정도 거래됐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6만원 이하에서 한 달 정도 고생했는데 6만원 안착은 아직 안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또 6만원 미만의 기회를 준다면 삼성전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일동제약도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신풍제약, 한국BNC, 휴마시스 모두 다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디 모이는지 알면 지금 어디에서 단기 매매, 특히 중장기 투자적인 접근보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은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격적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보수적인 분이 있을 거고, 뭐 1,000만 원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뭐 20억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20대도 있을 거고, 60대도 있을 거고, 이 모자 쓰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소울리스 자래 20대도 있을 거고 60대도 있을 거고. 요번 것 좀 약간 비웃는 웃음이었는데, 나 그거 연습 한번 했었어. 내가 그 얘기 한번 들려줬었나? 그 졌습니다가 나는 그 소울리스 자의 영상을 한 달 전에 봤나? 근데 이제 재밌어서 한 3, 4번 이렇게 봤는데 연속해서 막 그런 거잖아요. 뭐 아마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졌습니다. 할머니도 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졌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졌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졌습니다 그때 그게 한 달 전이죠. 6월이잖아요. 매일 장마감 분석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졌습니다가 떨어졌습니다로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따라 해봤었죠. 그래서 한국 증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삼성전자도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웃기니?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는 돈이 어디에 몰리는 것인데, 제약바이오에 돈이 몰린다. 여전히. 그럼 제약바이오는 왜 올라가니? 어제도 거의 뭐 뉴스들에 계속 탑 위치하고 있었던 기사들이 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정말 아직도 안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2번씩 걸리는 건지. 왜냐면 2번씩 걸리는 사람이 주변에서 아직 그렇게 흔히는 못 봤는데요. 만약에 2번 걸린 사람을 주변 뭐 친구들이나 회사에서 한두 번 보게 된다면 이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커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대부분 한 번 걸려봤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한 번 걸렸는데 2번째 또 더 아프고 막 귀찮은 일 생기고 하면 좀 또 꺼려지죠.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코로나 재확산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거의 1, 2주 동안 계속 반응을 하고 있다. 그건 거래대금에서도 나타난다. 상승률 상위로 바로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는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응집력 있게 올랐니? 그럼 오늘은 올랐으면 내일은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주식에서는 결국은 오른 종목이 계속 가는 추세 매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 단기 매매자들은 이 추세 매매를 위해서는 아까 말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나 또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장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장기 투자자들은 나는 소문난 종목에 먹을 거 없다고 굳이 뭐 거래대금 많은 종목들이나 상승률 높은 종목 아니고 그냥 잔잔한 종목 찾고 싶어. 그러면 잔잔한 종목을 재무제표가 좋고 뭐 그래도 약간 건덕지가 있는 삼박자가 맞는 잔잔한 종목을 찾으시면 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4개가 나왔어요. 대성창투, 대동전자, 대한과학, 청담글로벌. 청담글로벌은 상장된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신규 상장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상한가 쳤네 또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대동전자 상한가에 오늘 대동기어나 뭐 대동금속 뭐 이런 약간 개별주 라인의 응집력이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좀 개별주들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네. 뭐 어제 말씀드렸던 뭐 양지사 신라섬유에서 또 이렇게 확산된 느낌도 들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고, 펜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버킷 스튜디오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OTT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관련주, OTT 관련주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 기획을 하는 회사들을 말하죠. 엔터주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가수를 기획하는 가수 기획사들, 그리고 드라마를 기획하는 영화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고, 가수 기획사의 대장주는 하이브라고 생각하면 되고, 드라마 제작의 대장주는 CJ 내지는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로 보시고, 그 아래쪽에 이제 쭉 깔리는 애들이 이쪽에서는 기획 3사 JIP, SM, YG, 또 이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아래로는 J 컨텐트, 이름이 바뀌었어 여기. 예전에 J 컨텐트였는데 지금은 컨텐트리 중앙으로 바뀌었죠. 아 진짜 서당계 3년이다. 와 브라보. 오 찐웃음, 자기 칭찬해주니까 찐웃음 짓네. 대박. 사실 보혜씨 나이의 주식을 사실은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컨텐트리 중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바로 나도 기억 잘 안 나는데 바로 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어쨌든 이 드라마 제작 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이브를 중심으로, 또는 이렇게 해외 공연 이런 기사가 나올 때는 이쪽 애들이 좀 더 잘 가고, 또는 OTT 얘기가 나오거나 넷플릭스 얘기가 나오면 이쪽 애들이 더 잘 가는데, 어제 넷플릭스 괜찮은 내용들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요즘 시청률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우영우가 일단 1위인데 2위에 김희선 씨가 주연을 한 블랙의 신부라는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또 재밌나 보더라고요. 약간 막장 불륜이라는 표방을 하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 더 대작은 오징어 게임 관련 기대가 되죠.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쪽이랄지, 아니면 넷플릭스 전용으로 나올 만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이런 기대작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 엔터주 중에서 OTT 제작 쪽 애들이 좀 눈에 띄었고, 제약바이오 적당히 들어가 있고, 신규 상장주 있고, 개별주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CS 베어링이었는데요. CS 베어링은 11%, 풍력 관련인데 이렇게 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 얘만 올랐어요. 1%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결과치로만 보면 지수 월요일날 상승, 어제 조정, 오늘 상승, 결과치로만 보면, 그리고 상승 종목도 더 많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봉 차트의 모습으로 보면 오늘 좀 음선의 길이가 꽤 있어서 내일 좀 바로 반발하지 않으면 좀 조정은 며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저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최저가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최고가죠. 그러면 가장 위험한 최저가의 그 위험이 낮아지려면 그 전저점 최저가에서 시간이 멀어지고 높이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저점이 한 6월 말 7월 초였으니까 그래도 한 2, 3주 지금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2,300 깼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2,400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2,400 안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400 이상으로 안착을 하면 2,400 한번 지지받고 또 좀 흘러내리다 2,300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안 그럴 확률이 좀 더 생긴다는 이런 마음의 여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2,400 이상에서의 지지선이 좀 만들어지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또 1차적으로 다음 주 위기가 있죠. 24, 25일인가 25, 26일인가 FOMC 금리 인상.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인데 목금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2,400 중심으로. 다음 주 한 번만 딱 넘어가면 한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상방향의 힘이 좀 더 보이는, 삼성전자랄지 지수의 움직임이랄지 좀 상방향의 힘이 보이는데, 그 1차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고 좀 잘 버텼으면 하는 시기가 다음 주에 다가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모두 함께 합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미증시 급등에 우리 증시 갭상승 크게 나왔지만 일단 음선 발생하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11시 현재 거래소 0.85% 상승, 코스닥 1.3% 상승, 양시장 모두 상승 중이며 봉의 형태는 음선입니다. 거래소 2,400포인트, 코스닥 800포인트 정도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안착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 특히 탑10의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은데요.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이 2%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주들이 동반급등하는 하루입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형주는 게임 대장주인 크래프톤으로 6%대 상승이 나옵니다.
게임주, 관심. 코스닥 시총 상위는 30위 안에 ST팜 한 종목만 마이너스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네요. 2차전지, 반도체, 게임주,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은 대동전자 한 종목 상한가에 탑30 상승률은 7%대로 지수 상승에 비해 개별주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들 중 눈에 띄는 테마주는 넷플릭스 관련주라 불리는 엔터주들인데요. 버킷스튜디오, 펜엔터, 사마네트워크스 등입니다. 엔터주, 관심. 요약하면 지수는 갭상승의 음선 진행 중이며 개별주 라인의 상승은 제한적, 게임과 엔터의 관심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엔터, 게임, 관심. 모대 성공투자 화이팅!